전술적인 효과가 현재 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국방 로봇 포럼이 이제 출발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선은 참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도네츠 강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이 군이 실제 72대 장갑차하고 1,500명의 이 병사를 이제 도하 작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45초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지리정부 시스템하고 이 포병 체계하고 서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45초 만에 의사결정해 가지고 저지를 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것처럼 국방 쪽 관련되는 이 무인 체계 또는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한 AI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도입을 좀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저희를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와 지금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두 개를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의 국방 로봇 같은 경우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통해 가지고 이 거리 제한, 통제하는 제한이 없어지는 이 환경 변화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식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CIA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주던 업체였는데 이 AI 기반의 어떤 이 분석 또는 이 지위를 결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궤도 통신망,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어떤 이 AI 결심 지원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무기체계, 무인체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이 국방 로봇과 이 무인체계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목차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종합방사능 업체이기 때문에 수중부터 수상, 공중, 지상, 그다음에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좀 현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형 GPS 같은 KPS도 한국연하고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넥선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체계인데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 드론 또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 플랫폼, 그다음에 수상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개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걔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거냐는 이 트렌드가 현재 국방 쪽 R&D 분야의 좀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좀 개발했던 건데 이런 트랙 타입의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수색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작게 개인 병사가 들고 다니는 이 초소형 곤충 로봇 개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힘을 좀 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11년부터 계속 개발해서 지금 3.5단계에 있는 부분에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단계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인 수상 관련된, 무인 선박 관련된 것도 한 10년 동안 저희가 기술 개발하면서 넥선이 조선소가 아니지만 거의 조선소에 준하게 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자율 항해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처리 기술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범2 형상인데 저는 원래 전공이 로봇공학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배에 대한 어떤 라인을 그린다 하거든요. 선형 설계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려서 지금 이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무인 선박이 그냥 감시형차라는 CCTV가 아니라 실제 무장을 탑재해서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10.7mm ICWS를 쏘거나 원격으로 쏘거나 또는 유도 미사일을 달아서 쏘거나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인 선박이니까 자동 저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AI 기본적으로 탑재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엣지 단의 어떤 AI 기술들은 많이 어느 정도로는 활용성이나 또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이 자율 판단하거나 자율 임무 개입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개발하고 있어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회사하고 좀 협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에 탑재하는 이제 함탑재 무인수항정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제 배라고 보시겠지만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저희 협력사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큰 KDDX나 큰 함정의 8m급의 무인수항정을 자동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을 거냐, 이런 기술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군에서는 이런 무인수항정을 유인함정에서 런칭을 해서 실제 임무 수행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핵심 기술을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장 앞서 말씀드렸는데 맨 우측에 있는 동영상만 좀 클릭해 주시네요. 12점 RCWS, 20mm RCWS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올해죠. 올해 이제 미 해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림팩 훈련 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비움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무인수항정에 달아서 실제 발사를 한 겁니다. 이 영상은 보시기가 좀 어려운 자료긴 한데 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저희가 시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파이어 포격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아까 우크라이전의 자폭형 US가 왔을 때 타겟에 한 발 한 발 다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최초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은 좀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중 분야도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수중에 이제 군집으로 해저 지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 그 기뢰인지 어떤 물체인지 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발사 드론도 저희가 국가연의 항공원하고 같이 하면서 스위치 블레이드 600 그리고 발사대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대가 이제 동시에 올라갔을 때 드론이 각각의 임무를 계획하고 재계획하고 그걸 통해서 자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상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드론하고 지상 UGV를 같이 연동해서 AI가 이 전술 이 맵을 판단을 해서 지휘관한테 전술을 좀 추천하거나 하는 기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LLM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집으로 운용하고 여러 대의 어떤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이 군집 로봇 자체가 이제 컴퓨터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지상 플랫폼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육무위 복합으로 운영을 할 거냐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통신이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겠지만 AI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유인체계 굉장히 열심히 기술 개발해오고 있고, 또 무인체계도 굉장히 활발하게 국방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할 거냐, 그걸 통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무위 복합체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아키텍처, 통신 프로토콜, 표준 인터페이스나 IoT 부분들의 연구 개발을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육군 쪽에는 아그보라, 해군 쪽에는 우마, 그다음에 공군은 페이스, 그다음에 나토군은 NGV 형태로 해서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포럼에서 이런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 작전 개념 자체도 실제 합동 작전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해군이나 아니면 육군 같은 경우도 분산 작전하는 부분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군은 클라우드망으로 전체를 모아서 데이터 중심의 지휘 통제를 구축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방 로봇 관련하면서 저는 조금 로봇 개발하면서 좀 생각이 좀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리플리켓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국방 로봇에 너무 많은 고기능과 고센서를 넣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아키텍처와 이런 부분 개발하는 것을 저희 넥서도 발을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휘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꼭지를 꽂으라면
유무인 복합체계, AI, 그다음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참여도 하면서 또 자체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휘통제 개념 자체를 이런 분산 지휘통제 망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무인 선박에 들어가는 어떤 아키텍처, 이거는 무인 선박이지만 유지비도 지상 차량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관련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로 깔려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다계층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의 기술 개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나중에는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 로봇이나 이런 무인체계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서 저희가 양전해상 암호를 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거나 또 탈취하거나 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티 태퍼링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좀 기술 개발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 에너지 넥슨 같은 경우는 전 영역, 올 도메인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하는 부분들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유무인 복합체계 또 통합주의 체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방 로봇 관련된 이 포럼이 출범하는 게 굉장히 저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무인체계 개발 현황과 무인체계 관련 표준, 그다음에 AI 기반 통합지휘 통제에 대한 강연을 해주신 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